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중세 수도원으로 떠나볼 겁니다. 거기서 뭘 하냐고요? 정원도 가꾸고 신의 축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맥주를 만드는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최고의 맥주 장인이 될 준비 다들 되셨죠? 보세요. 신들의 맥주를 마시는 천국의 기품. 바로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맥주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약간의, 신의 영감?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성한 양조 임무에 대한 개요인데요. 수도원장으로서의 목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승리하려면요, 수도원 정원을 아주 현명하게 가꾸고 또 귀한 자원들을 잘 모아야 해요. 그리고 수도사들을 딱 맞는 자리에 잘 배치해서 최고의 맥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원 준비부터 시작해서 차례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정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그리고 명장 맥주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수 계산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수도원 준비하기입니다. 메인보드랑 개인보드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볼 건데요. 모든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훌륭한 수도원장이라면 먼저 자기 영역부터 잘 준비해야죠. 자, 본격적인 양조 시즌을 위해서 보드부터 한번 쫙 깔아봅시다. 네, 메인보드 세팅인데요. 일단 게임판,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테이블 중앙에 딱 놓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플레이어가 같이 쓰는 공유지, 그리고 시장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자원 타일도 놓고 수도사 타일, 점수 디스크, 목표 드럼통 같은 것들을 쫙 세팅해 두는 거죠. 돈이랑 헛간 타일도 한쪽에 잘 마련해 두고요. 메인보드가 준비됐으면 이제 각자 자기 걸 챙겨야죠. 색깔 정해서 개인 보드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초기 자금으로 25 두 컷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맥주장인이랑 자원 마커들을 시작 위치에 놓고요. 특권 카드 5장도 손에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말을 메인 트랙 시작 공간에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놓는 플레이어가 보너스를 받아요. 이게 초반에 약간 불리할 수 있는 걸 보완해주는 장치인 거죠.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 게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차례 진행하기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그 핵심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자기 차례에 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트랙을 따라서 앞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도착한 칸에 행동을 한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단순한 규칙이 이 게임의 모든 고민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플레이어 차례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째, 내 말을 시계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둘째, 절대로 뒤로 가거나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전진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 칸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도착한 칸에서 액션을 하면 차례가 끝납니다. 이 무조건 전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칸을 먹으면 저 뒤에 있는 좋은 칸들은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정말 전략적인 선택의 연속인 거죠. 만약에 자원 타일을 얻는 칸에 도착했다. 그러면 타일을 사서 내 개인 보드에 놔야 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타일을 어두운 정원, 그러니까 그늘진 쪽에 놓을 거냐, 아니면 밝은 정원, 햇볕 드는 쪽에 놓을 거냐. 차이가 뭐냐면요. 어두운 쪽은 비용이 싸요. 숫자 3타일이면 그냥 3원이죠. 대신 나중에 돈을 벌어다 줍니다. 반면에 밝은 쪽은 비용이 2배예요. 3원짜리가 6원이 되는 거죠. 비싼 대신에 나중에 자원 점수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냐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도사 타일을 고용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어두운 정원이냐 밝은 정원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요. 근데 수도사는 효과가 좀 특별해요. 이 친구들은 주변 타일들을 한꺼번에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원을 하나의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이 수도사들은 그 엔진을 돌려주는 핵심 부품인 셈이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열심히 타일들을 사서 내 정원에 심었어요. 근데 심기만 하면 뭐해요? 수확을 해야죠. 이 투자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까요?
바로 이 정원 활성화하기 단계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핵심은 점수 디스크인데요. 이걸 얻어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정원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원을 수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메인 트랙을 돌다가 점수 디스크가 있는 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디스크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죠. 그걸 가져와서 어디다 쓰냐? 바로 내 개인 보드에 있는 빈 슬롯에 딱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그 슬롯에 해당하는 활성화 효과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확의 순간입니다. 자, 그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숫자로 활성화하는 겁니다. 나 숫자 3짜리 타일 전부 이래 하고 외치는 거죠. 두 번째는 수도사로 활성화하는 거예요. 특정 종류의 수도사들을 모두 깨워서 그 주변 타일들을 일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은 자원 종류로 활성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모든 목재 타일 활성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지금 내 상황에 뭐가 제일 유리할지 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을 때 얻는 보상,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고민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만약 활성화된 타일이 어두운 정원에 있었다면? 그렇죠. 타일을 쓴 숫자만큼 돈을 받습니다. 현금을 버는 거죠. 반대로 밝은 정원에 있던 타일이 활성화되면 해당하는 자원 마커가 타일 숫자만큼 앞으로 쭉쭉 전진합니다. 이건 바로 최종 점수랑 직결되는 거고요. 당장의 돈이냐, 미래의 점수냐, 그 선택의 결과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수학 방법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진정한 맥주 명작을 만들려면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고급 기술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개인 보드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헛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 공간을 타일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6방향을 전부 둘러싸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터집니다. 과연 뭘 얻게 될까요? 짜잔! 바로 헛간 보너스입니다. 일단 그 주변을 둘러싼 6개 타일의 숫자를 전부 더해요. 이걸 헛간 합계라고 부르는데 이 합계가 높을수록 내 맥주 장인이 점수 트랙에서 더 멀리 전진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보상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합계에 맞는 헛간 타일을 하나 받아서 그 자리에 딱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타일이 또 대박인 게 놓는 즉시 보너스 활성화 효과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2번 터지는 거죠. 정말 강력하죠? 게임판에 보면 드럼통 모양 칸들이 있죠. 이게 바로 목표 드럼통인데 게임 중에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공동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숫자 5짜리 타일 6개 모으기라던가 특정 자원 마커 20까지 올리기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바로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드럼통 칸으로 이동해야만 완료한 목표들을 한꺼번에 싹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큰 건 4점, 작은 건 2점이라 꽤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달성하고 먼저 가서 차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보너스, 바로 페어 보너스입니다. 개인 보드에 점수 디스크 놓는 곳을 잘 보시면 서로 짝이 지어진 슬롯들이 있어요. 이 두 곳에 모두 디스크를 채우게 되면 내가 손에 들고 있던 특권 카드 중 하나를 사용해서 아주 강력한 1회승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게임의 흐름을 확 바꿀 수 있는 조커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꼭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라운드가 끝나고 드디어 최종 점수 계산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죠. 이 게임이 점수 계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거든요. 어떻게 승자를 가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종 점수 계산. 이게 사실상 마지막 퍼즐 맞추기 같은 건데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내 맥주 장인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자원 교환 비율이랑 점수 배율이라는 걸 얻어요. 이걸로 뭘 하냐면 내 자원 마커들 중에 제일 낮은 애를 끌어올리는 데 씁니다. 높은 애들을 좀 뒤로 물리면서 제일 낮은 애를 앞으로 보내는 거죠. 돈이 남았다면 10원 내고 한 칸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 자원 마커들 중에 제일 뒤처진 녀석, 그 녀석의 위치가 바로 내 기본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를 아까 얻은 점수 배율로 곱합니다. 핵심은 균형이에요. 하나만 엄청 높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낮은 걸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최종 생산 점수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자원을 조정한 후에 내 가장 낮은 자원 마커의 위치가 9다. 그리고 내 맥주 장인이 얻은 점수 배율이 4다. 그러면 9 곱하기 4
해서 36점이 제 생산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의 자원 마커를 골고루 최대한 높이 올리는 게 이 게임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산 점수를 계산했으면 끝이 아니죠. 여기에 보너스 점수를 더해야 합니다. 아까 모아뒀던 목표 드럼통, 큰 건 하나에 4점씩, 작은 건 2점씩 더하고요. 혹시 드럼통 관련 특권 카드를 썼다면 추가 점수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맨 처음 시작 플레이어였다면 보너스 1점까지. 이 모든 걸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바로 최고의 맥주장인 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규칙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묘미는 돈과 자원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데 있죠.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높은 점수를 위해 비싼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섬세한 균형을 마스터해서 과연 최고의 맥주장인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과 맥주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양조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